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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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백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요렇게 끈이 이렇게 됐대요. 자, 아, 다시 이렇게. 다시. 예, 예. 여자분들 역시 예리해.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온, 크라운 마스터 심재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한국에 왔는데, 1년에 한 번은 우리 스폰서님 센터에 와서 강의 한번 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 이용기훈 단장님 산하가 좀 막 이렇게 성장해서, 한국에서도, 명품 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뭐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나온 지는 한 3월 20 며칠 날 나왔더라. 3월 20 며칠 날 나와서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집에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3월 24일인가 나와가지고, 호주를 가는데, 호주를 가는데, 미국에서 호주 가면 되잖아요? 근데 경유를 한국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16시간을 타고 여기 왔다가, 여기서 10시간을 타고 시드니를 갔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 또 퍼스란 데를 또 5시간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비행 시간만 31시간. 그리고 이게 경유하는데 레이오버까지 합치면은 거의 이틀 걸려서 갔어요. 그래서, 참, 호주라는 데가 그렇게 멀구나. 근데 가서 보니까 참 좋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호주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면서 또 호주에 파트너 한번 내리시면 참 좋겠더라고요. 저도 호주에 파트를 좀 있는데, 많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좀 하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96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워낙 내성적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죠? 예,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지금도 내성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내 성격을 바꿔야 될 때가 있죠.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나는 원래 그런 데 나가는 사람 아니야. 나는 무대에 서는 사람 아니야. 나보고 무대에서 춤추라고 미쳤나 봐. 난 절대 그런 거 못해. 뭐 이런 거 있죠, 자기 안에. 그거 바꾸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얼마 전에는 석세스 아카데미 하는데 무대에서 춤도 췄어요, 저 혼자. 그래서 춤을 좀 배우려고 그래. 앞으로 좀 이제 놀아볼까 하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인생이.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어서, 어, 좀 뭐라 그럴까. 하여튼,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미 그때는 취직이 잘 됐었어요. 제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LG전자에 취직이 됐었는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고 졸업하면 가기로 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배부른 소리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저는 죽어도 저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막 나가서 막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고 막 어디 가서 뭐 거래를 따와야 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는 난 죽어도 못 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때 생각에, 미국 가서 1년만 영어를 공부를 해오면은 내가 자신감이 확 올라가서 잘할 수 있겠지, 뭐든지. 어, 그렇게 해서 미국행을 결심을 했어요. 제가 돈이 좀 그래도 얼마 못 타놓은 게 있어가지고 비행기표는 살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갔는데, 다행히 식당에 취직이 됐어요, 식당에. 식당에 딱 취직이 됐는데, 버스보이래, 저보고. 식당에서 버스보이가 뭐 하는 걸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버스보이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밥을 먹고 남은 그릇을 빈 그릇을 치워내는 사람을 버스보이라고 그래요. 예. 그 영어 못해도 되니까 그걸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한 몇 달 일을 하면서 보니까 딱 보니까 웨이터들 있잖아요. 웨이터들은 세 배, 두 배, 세 배 이상을 벌어요. 심지어 네 배를 버는 사람도 있어요. 바텐까지 보면서. 그래가지고 와 저런 걸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네가 손님들한테 주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대. 그리고 이렇게 뭐 간단한
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이제 하는 막 문장을 외워가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웨이터가 됐어요. 웨이터가 되니까 돈이 딱 뛰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 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이미 그때 애터미를 위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웨이터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세 분이 웨이터가 하고 있었어. 세 분이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근데 새로운 한 분이 완전히 초짜 분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같이 네 명이서 해. 어? 뭐 세 명 하다 네 명 하다 하는 식당인데 네 명이서 해. 근데 팁이 나와요, 미국은. 팁을 나누는데 세 명이서만 나눠갔다가 초짜가 왔는데 네 명이서 나눠가지면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하죠. 한 명이 있으니까 뭐 시켜 먹기는 좋은데 쟤랑 나랑 똑같이 나눠가져야 돼? 그럼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제가 딱 웨이터가 되니까 너는 50%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팁이 40만 원이 나왔어. 40만 원. 근데 세 명이서 하면은 세 명이서 나눠가지면 되죠. 그럼 어떻게 나눠요? 40만 원을 3으로 나눠요. 그러면 한 명당 얼마가 나오죠? 근데 40만 원을 네 명이서 나누잖아요. 근데 네 명이서 똑같이 나누면 10만 원씩 가져버리면 이 사람들은 손해야. 근데 이분을 50%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분을 꼭, 예, 예. 그래서 50%면 350%로 나눠요. 40만 원을. 그러니까 3.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 얼마라는 게 나오죠. 100%가 얼마라는 게 오, 나오고, 고, 어제, 그래서, 어제. 어, 그래, 알았어. 그냥 100% 뭐, 나누, 100%가 얼마라는 게 나오면은 이분은 50, 그분 100% 가져간 분데 딱 절반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딱딱 나누잖아요. 그러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잖아요. 근데 네 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명 돼요. 월요일은 누구누구 일하고, 화요일은 누구누구 일하고, 수요일 누구, 계속 누구누구 일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매니저는 알아요. 이 사람은 몇 프로, 몇 프로. 대부분 한 2년, 3년 일하면은 다 100%예요. 다 100%. 그러니까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오면은 초보자들이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나온 팁이 있고, 그죠? 매일 몇 프로가 일했는가가 나와요. 누구누구 일했는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그거를 일주일 동안 다 모아.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10원 한 장이 안 남고 딱 떨어져요. 근데 그게 우리 후원 수당 나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애터미 후원 수당을 딱 들을 때 완전히 똑같네? 반대일 뿐이야. 반대일 뿐이야. 그래가지고 엔가에 대해서도 금방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그 팁,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어떻게 이게 거기서는 이제 펜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10원짜리가 펜이 한 장 안 남고 딱 떨어지냐니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네가 몇 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60% 올려줘요. 근데 함부로 올려주면 안 돼. 왜냐면 남들이 막 저희 아직 일도 못하는데 올려주면 됩니까?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분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근데 올라간단 말은 일을 잘한단 말이잖아요. 그럼 나도 일이 좀 줄어들어. 그러니까 덜 힘들고 서로 나눠먹기 식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 있고 그걸 제가 깨달았는데 애터미에 와서 딱 들어보니까 후원성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거 되게 과학적이다. 근데 초보자들한테 퍼센트를 많이 주고 여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퍼센트가 내려가고 딱 떨어지게 돼 있다. 그거를 듣고 좋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웨이터가 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역시 미국은 돈을 많이 줘. 요즘에 제 딸이 식당에서 일을 해요. 제 딸이 또 쟤를 복제를 하려고 하나. 얘가 어쩌려면 식당에서 이제 얘는 웨이트리스를 해요. 근데 일주일 일해가지고 100만 원을 넘게 벌어요. 천불을 버니까 100, 한 2, 30만 원을 벌어요. 일주일 일해가지고. 와, 뭐, 다른 일 하고 싶지 않겠다, 별로, 뭐. 하여튼, 뭐, 다른 일 하면 더 많이 벌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웨이터가 돼가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 돈 벌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예? 여자를 만나요. 여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눈깔이 삐죠. 눈깔 돌아갑니다. 눈깔 돌아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지 이 여자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면서 막 잡았어.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이제 없는 돈 다 써가면서 성공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하면은.
애가 생기죠. 애가 생겨서 첫째가 생기고, 이제 둘째가 생겼어요. 둘째가 딱 생기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오빠, 둘째를 낳으면은 자기는 집에서 이제 아기만 보겠대.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온 돈이나 얘네들 둘 타가서 맡긴 돈이나 똑같대. 그러면 저는 얼른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좀 거기에 속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제가 옛날에는 제가 와이프를 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 딱 듣고 보니까 내가 꼬심을 당했더라고. 야, 그래, 와이프는 사람 볼 줄 알아가지고 그래도, 야, 제가 원래 사람 볼 줄 알고 꼬신 줄 알았더니. 하여튼,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아시잖아요. 제가 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미국 가가지고, 변호사님이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불법 체류자. 여기도 뭐 동남아 같은 데서 와서 불법으로 막 체류하고 그런 분들 있죠. 제가 그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을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용직 이런 것만 잡아. 이런 것만 잡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제 뭐 웨이터도 그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다른 거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직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굴러다니다 보는데 제가 보니까 하루에 100불을 못 벌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저는 하루에 100불 버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이렇게 버는 거. 그때 당시. 어, 근데 저희 와이프는 네일 가게에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이랑 미국 가잖아요. 남자들은 미국 싫어해. 근데 여자들은 미국 좋아해. 미국 살고 싶어 해. 왜냐면, 젠틀맨들이 많아요. 그래서 레이디만 보면 얘네들이 막 깍듯이 모셔, 그냥. 남자들하고는 이것이, 남자들하고는 서로 이게 있잖아요. 어? 하여튼, 그래서 여자분들은 일거리도 많아 또.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네일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제 기술자가 돼가지고 무조건 100불 이상을 벌어요. 나가면은. 근데 어쩔 때는 200불도 벌어와요. 그 하루에 200불 벌어온 날이 막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와이프 수입이 꽤 세니까 저희가 괜찮았었어요. 근데, 음, 와이프가 그 수입을 포기하고 제 수입으로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식구는 셋에서 넷으로 늘어나는데 수입은 반 이상이 줄어버린 거예요. 반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참 이제 힘들게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파트를 얻었는데 조그만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파트 하면 막 고층 건물 이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다 아파트라고 그래, 그냥. 그래서 조그만한 여기서 말하는 뭐 빌라 중에서도 굉장히 뭐 단층짜리, 2층짜리 이런 아주 작은 거 중에서 2층을 쓰는데 이만해요. 이게 기둥 나온 거 있죠. 여기 기둥 나온 거에서 요만한데 방 두 개. 거실도 없어. 방만 딱 두 개. 부엌은 어딨냐? 방과 방 사이에 조그맣게 한 켠에 있는 부엌.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퍽퍽하게 살았죠. 그래서 그냥 두 딸 놓고 우리 둘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또 전화를 해. 자기가 또 아기를 가졌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기가 생기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가졌대. 그래서 야, 큰일이다. 어떻게 사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또 딸 주세요. 딸을 주면은 얘네들 셋을 다 한 방에 다 몰아넣고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살고 그렇게 사니까 살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병원 가서 보더니 아들이래. 가지고 참 내가 진짜 믿을 게 없네. 그러면서 어떡하냐, 우리, 어떡하냐. 여기보다 더 싼 방으로 가야 될 형편인데, 지금 보니까 더 큰 방을 세 개로 늘려서 가려면 돈이 더 드는데 어떡하냐, 어떡하냐. 왜냐면 이 방도요, 이것도 그때 당시 한 월세가 한 200만 원이었으니까, 이 조그마한 것도. 근데 그게 제일 싼 거예요. 근데 더 큰 거로 가면 뭐 200 몇십만 원, 거의 3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를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제가 이제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었는데 불법 체류자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살려면 여기로 말하면은 월급 명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월급 명세서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죠. 직장을 다녀야 그런 게 있지. 근데 그런 게 없어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대. 근데 원래 월세는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아예 해년마다 올린다고 딱 돼 있어. 여기는 뭐 원룸촌 이런 데 가면은 뭐 월세가 있고 뭐 이게 잘 안 오르죠. 오르기가 좀 힘들죠. 아파트에서 월세 살아도 오르나요?
올라요? 매년 올라요? 예? 매년 올라요? 매년 오르진 않는데 2년에 한 번씩 오른다거나 뭐 비슷해요. 거기도 근데 거기는 매년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월세를 계속 올릴 때마다 막 그냥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특히 2월 달에는 28일밖에 안 살았는데 좀 깎아주지. 근데 그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제가 집을 사야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알게 됐는데 한국은 고정이자가 아니라며요. 변동이자라며요. 미국은 고정이자예요. 30년 고정이자. 그러니까 한번 딱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달 얼마씩 내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30년 내면 돼. 그러면 끝. 이자가 오르면은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어. 오르면은 상관없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내려가면 또 갈아탈 수는 있어요, 또. 올라가는 걸 갈아타는 건 바보고 내려가잖아요. 갈아타요. 그러면 그 갈아타는 걸로 또 30년.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한번 해가지고 집을 사놓잖아요. 그 돈을 갚을 수만 있으면은 집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별로 없어요. 갚을 수만 있다는 전제하에. 대신 3년, 30년간 갚아야 되고 또 오버페이를 해요. 더 많이 내. 그러면 이게 팍팍 줄어들어요. 몇 년이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 광주에 가면은 고등학교 때 저는 광주에서 나왔는데 광주에 가면은 그 아시아 자동차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시아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가 되고 기아 자동차가 또 이제 현대로 들어갔죠. 근데 일요일만 되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잖아요. 정문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한 3, 40명 뽑아요. 하루 종일 거기 그 공장에 설비 라인을 막 청소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면 5천 원 줘요. 그 일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가서는 노가대,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는 신문 배달 플러스 또 노가대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은 잘해요. 뭐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손가락이 짧으면 일복이 많다고. 손가락도 짧고 그래서 나는 일이 많은갑다. 나는 그래서 나는 뭐 일은 뭐 열심히 하나는 자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자신 있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은행 융자를 갚으리라 하고 와이프랑 힘을 합쳐서 집을 샀는데 세상에 이제는 거실이 있어. 거실이. 방은 두 개 또. 방은 두 개짜리 사고 거실 있는. 그러니까 방 세 개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서 둘을 키우든 셋을 키우든 누가 뭐라 그래. 우리 집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집을 사니까. 근데 그게 화근이 돼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그거 아시죠? 서프라임 모기지. 그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미국에서 딱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때. 2007년, 2008년. 그때 금융위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은행 융자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갚고 막 만세를 부른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막 연쇄부도가 나는 거예요. 연쇄부도가.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때 제가 그때 한몫한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제 수입까지 떨어지는데 이제는 감당이 너무 힘들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또 전화를 해요. 저한테. 뭐라고 할게요? 넷째를 가졌다는 거예요. 넷째를 또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셋째 가졌을 때는 충격이 이 넷째 가졌을 때 들었을 때의 충격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넷째를 가졌다는 말은 지금 현재는 이제 집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냐, 내가 어떻게 더 일을 해야 되냐 막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넷째를 또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애를 하나 더 늘릴 상황이 아니라 하나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데 왜 늘어나 왜?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책에 보면 뭐 앞이 깜깜해졌네, 하늘이 노랗네, 뭐 그런 표현, 와.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쓰러져가지고 발목을 뼈가지고 아직도 지금 여기가 시큰시큰해요. 여기가 시큰시큰하고 이제는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무릎까지 와가지고 자 달리기를 잘 못해요. 저는 조깅하는 게 되게 조깅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조깅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달리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좀 그때 안 다쳤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지나간 거 뭐. 그래서 이제 죽겠더라고요. 정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오 이게 분필이네. 나 분필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원래 이렇게 되죠. 원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중력이 원지예요. 원지.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와이프랑도 다 얘기했고 의논해서 합의해서 뭘 했냐. 애 안 낳기로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병원 예약을 하고 딱 나오니까 이게 10지로 뛰더라고. 그러니까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어. 이게 너무 위에서 내려오는 프레셔가 너무너무 세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 숨도 못 쉬겠어. 막 숨도 안 쉬어져요. 이게 너무 이게 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뭐 목소리를 들렸다 어쨌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 뭐라고 하냐면 나야 된대. 그럼 어떻게 나야 되냐? 그러니까 뭘로 나라고 하냐면요. 이걸로 나래. 이게 뭐예요? faith. 믿음. 믿음으로 나래.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어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하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근데 그전에는 믿음 그러면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믿음은 믿는 건갑다 뭐 그랬는데 제가 딱 이 상황에 딱 받치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애를 하나 줄여도 지금 시원찮을 마당에 하나가 늘어난다? 근데 낳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자로 뭐 정부에서 혜택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방법은 딱 간단하더라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래. 근데 11장이 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찌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찌고 계속 그거예요. 저는 그냥 성경에 그냥 써진 걸로만 읽었지 이게 나한테 오니까 아 이게 믿음이 잔인할 수도 있구나. 너무너무 정말 힘든 거구나. 근데 그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싸우다가 어떻게 됐냐? 낳기로 결정을 했어요. 낳기로 결정을 하니까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 믿음대로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야 심집사 내가 세탁소에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 가져. 어느 날은 집 앞에 딱 문을 열어보니까 돈자루가 이렇게 있어.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 하나도 안 일어나. 아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뭐, 어떤 기도에 가서 간증도 하고 그럴 텐데, 하나도 안 일어나. 그냥 오히려 저희 가정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2008년도에 절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애를 가졌고, 2008년도에 경기는 절정으로 아주 그냥 곤두박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거 빨리 집을 없애자. 그래가지고 빨리 처분을 하자. 근데 제가 막 팔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래서 저같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막 주워갔어요. 막 가격을 다 후려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건지고 거의 하나도 못 건지고 팔았어요. 예. 그런데 2009년 1월 9일 날 넷째를 낳아요. 그리고 그달 말일에 31일 날 이사를 나와. 근데 이사짐을 싣고 있는데 아직도 어디를 가야 될지 행선지가 안 정해졌었어요. 눈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쌓여있고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어디 좀 아직 비어 있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 한 달 사냐 뭐 보름 사냐 한 달 사냐 하다가 2달 살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월세를 얻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어 이게 임시장소니까 박스를 못 푸는 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고 뭐 우유병 찾고 이런 거 찾고 하면서 2달 살고 이제 월세 신세가 다시 월세 신세가 딱 돼서 보니까 제가 딱 그때 기분이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을까? 애는 넷이나 낳아놓고 신분도 아직도 해결도 못하고 직장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세탁소에서 일했거든요. 세탁소에서 이제 배달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벌었겠어요. 먹고는 사는데 그냥 그게 먹고 사는 거지. 나중에 뭐 저축을 해가지고 애들이 크면 어찌고 저찌고 뭐 그런 집을 사고 아무 계획도 못하는 그냥 먹고 사는 거. 저희 와이프는 일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로 우울증까지 겪게 돼요.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을 겪으면서 막 그냥 근데 이제 죽기는 무섭고 근데 죽으라고는 막 하고 근데 크리스천이니까 죽으면 이제 지옥 간다는 거 아니까 절대 안 되고 근데 죽고만 싶고 막 이런 매일매일이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를 안 들어가요, 잘. 세탁소 끝나면 집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죄책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착해가지고 집에 가면 돈도 못 벌어온 것이 저녁밥 주라고 나올까 봐 집에를 안 가.
그리고 또 더 큰 이유는 집에 가잖아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 별로. 그냥 머리가 아파. 그냥 내 삶이 왜 이런가 딱 가보고 있으면 내 현실이 딱 너무 이래서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집에를 안 가. 어디를 가냐? 보통 이제 친구 집에 가요. 보통 이제 일을 찾고 또 일을 찾고 또 세컨 잡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또 일도 찾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면 친구 집에 가. 그런 게 안 잡히면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면 저녁밥을 줘. 미사 씨밥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어째 무국국이랑 김치 있으니까 밥 먹어. 그러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서 무국 먹고 이렇게 이제 뭐 거기서 그 집에서 놀다가 좀 시간 보내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은 딱 가봤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떤 아줌마가 남자 둘을 눕혀놓고 뭘 하고 있는 거야. 뭘 하고 있지? 무슨 희한한 광경을 제가 본 거예요. 남자 둘은 누워있고 어떤 아줌마가 뭘 하고 있어. 지금 생각해 뭐예요 이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건데 별 희한한 걸 본 거야 나는. 하면서 나는 밥을 먹었어. 근데 밥을 먹으면서 자기서 한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들려오는 걸 딱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단계. 아이고 또 시작이다. 밥만 먹고 얼른 나가야지. 한 밥을 먹고 딱 숟가락을 놓으니까 어떻게 알았다는 듯이 미사님 이리 와봐. 아이 됐어요 이리 와봐. 근데 내가 이미 밥을 먹어버렸잖아. 이걸 겨워낼 수도 없고, 야, 겨워내고 싶더라고, 막. 나 가야 되는데,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와봐.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은 죄로 가봤어요. 그러니까 나보고도 누우라고 그러더라고, 또. 난 됐다고. 누우라고 막 해서 결국 누웠어. 근데 막, 이거 막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얼굴에 뭘 바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와이프가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죽어도 안 발라. 무슨 남자가. 하여튼,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 남자가 자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본다고 자존심 건들면 안 돼. 예? 무슨 남자가 그런 걸, 바르냐고 막 안 발랐는데 뒤에 와서 몰래 와서 막 발라버려. 그러면은 저는 막 성질 막 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걸 해라니까 제가 곱게 이게 되겠어요? 근데, 모르는 아줌마가 와서 또 우리 또 친구분이 또 해라니까 또 밥 먹은 죄로 또 누워서 이제 막 하고 딱 하니까 뜯으니까 이제 아줌마가 그래, 너 얼굴이 너무 좋아졌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마음. 똑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참 이게 눈이 다른가 봐.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눈깔인데 여자분들 눈에 뭐가 렌즈가 껴져 있나 아니면 무슨 컴퓨터가 들어가 있나 뭐 살 0.1파운드, 0.1kg만 빠져도 어머 살 빠졌네. 뭐 머리 컬러가 바뀌었어도 딱 알아버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랑 맨날 뭐죠? 비디오 통화를 하거든요. 뭐가 바뀌었냐고 물어보더라고 또. 머리 잘랐어? 아니래. 좀 말을 하면 좋은데 뭐가 바뀌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안경이 바뀌었더라고.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셔.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바뀌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다단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입비가 없대. 프리. 이제 미국에서는 프리라고 하잖아요. 가입비가 없고 매달 얼마씩 사는 것도 없고 연회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요 이거 믿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에 사는데 수표가 와요. 수표가 와. 돈이 찍혀 있어. 무슨 돈이지 이게? 우리는 이제 미국 생활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왔어. 뭐라고 막 영어로 써져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은행에 넣었어. 돈이니까. 은행에 딱 그 예금을 했어. 그러고 났더니 매달 얼마씩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풀이라고 해서 풀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를 읽어봐야 돼. 그거를 만족하면은 풀이다 이거야. 근데 만족 안 하면 풀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돈이 뭐 100불인가 왔어. 100불인가 왔는데 이거를 뭐 밑에 써져 있는 걸 안 읽고 그냥 넣었어요. 근데 뭐라고 써졌냐면 이걸 네가 입금을 하면은 네가 우리 회원에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하고 매달 얼마씩 회비를 가져가겠다. 그 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은 믿으면 제가 그럼 바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얼마나 큰 걸 잡으려고요. 예? 자, 고기를 잡을 때, 저기 뭐죠? 이거
미끼를 쓰잖아요, 미끼를. 미끼를 잔챙이 잡으려면 미끼도 거의 가짜 쓰면 돼. 근데 진짜 큰 고기 잡으려면요, 요것도 미끼도 좋은 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미끼가 크더라고. 아무것도 없대. 가입비도 없고, 매달 사는 것도 없고, 연회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근데 나는 일단은 저거들이 나한테 사기 쳐봤자 나한테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가입서에 크레딧 카드 번호 적으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까짓 거 저는 그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레슨 넘버 원이 뭐냐면은, 레슨 넘버 원이 뭐냐면, 가입의 기회가 있으면 가입하셔라. 여기 혹시 알아보려고 온 사람이 아니죠? 대부분 다 몇 년씩 계시던 분이라, 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줌마가 갑자기 회장님이 온대. 세미나를 하러 온대. 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몇 명이나 왔을까요? 딱 한 명 왔어. 그게 저예요. 물론, 세미나장에 한 1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이제 이분이라고 할게요. 아줌마라고 하긴, 그때는 이제 몰랐으니까 아줌마인데, 이제 이분이 막 초대한 사람 중에 저 혼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앉아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들으려고 간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다단계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다단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사람 한 명 초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 아니까 나도 따라가 줄게. 너도 내 거 따라와 줘. 하고 따라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뭐라고 그러지? 어 품앗이를 한 거야. 품앗이를 해주러 간 거야. 한다고 내가 이거를 듣고 있을 필요는 없어. 왜? 저는 그때 통신 다단계를 하고 있었거든. 통신 다단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물건으로 다단계 하는 건 다 망한다. 그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물건이잖아요. 저는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거 하면 다 망하니까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모든 다단계를 미국 가서 아메이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줌으로 하는데 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게요.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샤킹한 거예요. 야, 네가 이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 정말 좋거든. 써보고 좋으면 소개해. 그럼 그 사람들도 쓸 거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쓰잖아. 너한테 소득이 와. 근데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하잖아. 그러면은 연쇄 반응으로 해서 이 사람 엄청난 돈이 오는데 10억도 벌 수 있어. 난 10억은 됐고요. 나 그때 당시 웨이터 하고 있어. 나 웨이터만 그만둘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그냥 혹 한 거야, 제가. 그냥 10억은 됐고, 난 10억까지 바라지도 않아. 1억도 됐고, 그냥 몇 천만 원도 됐고, 몇 백만 원만 벌면 간단하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간단하대. 세미나에 오래.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하여튼 여기를 갔는데 모든 다단계가 저는 미국에서 해가지고 이 세미나를 가잖아요. 소위 큰 세미나 가잖아요. 다 영어야. 다 영어니까 저는 영어를 해요 못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못해. 그래도 잘한다고 당연히 그때는 못하겠는 못했어요. 못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 근데 여기서 딱 가니까 한국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이게 와서 꽂혀버리는 거야, 지가 와서 꽂혀버려. 이렇게 딱딱 와서 이게 들어와서 그냥 이게 이해가 돼.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기를 막 지가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거예요. 회장님이 4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4시간. 혹시 요즘에 회장님 4시간 강의한 적 있나요? 옛날에는 있었다 원래. 옛날에는 저도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그 혼자서 막 강의하시는 그 시대의 끝자락에 제가 살짝 붙어서 한 번 맛을 본 거예요. 4시간 강의를. 그때 4시간 강의하는데 2시간 강의하고 10분 쉬고 2시간 강의하고 오늘도 4시간 해도 될까요? 말로만. 4시간 강의를 하는데 4시간 동안 이런 거예요, 제가. 맞아. 한국말로. 그러니까 시원하게 막 설명이 다 들리니까 영어로 하면은요, 제가 진짜 좋은 회사가 왔어도 영어로 했으면 제가 못 알아먹었을 거예요. 좋은 회사인가 어쩐가 몰라. 근데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시원하게 다 알아먹으면서 막 이렇게 되면서 4시간 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제가 통신 다단계 하면서 배운 거는 물건으로 하는 다단계는 절대 안 되는데. 그리고 저도 해봤잖아요, 벌써. 암 무슨 길, 말 무슨 길, 이런 게 여러 개 해봤는데 안 돼. 쉽지가 않아. 말은
누구나 다단계에 와서 설명을 하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다 그래서 금방 돈 벌 것처럼 얘기를 해. 누구나 성공할 것처럼 얘기해. 애터미에서도 누구나 성공할 것처럼 얘기하죠, 지금. 근데 해보면 어때요? 심지어 애터미도 안 쉬워. 근데 다른 다단계는 어떨까요? 안 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안 쉬운 정도가 아니야. 근데 애터미에서 4시간 동안 제가 딱 듣고 나서 머리에서는, 야, 그래도 다단계인데. 이것들이 지금 뭔 사기를 치려고. 다 공짜래. 가입비도 공짜, 월마 사는 것도 공짜, 연회비도 공짜, 심지어는 세미나도 공짜. 세미나도 공짜. 제가 30년 전에 그 길을 해봤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테이블에서 앞에서 5불씩 받는 거야, 한 사람당. 그때 당시 5불이 얼마였냐면요. 설명해 드릴게요. 기름,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이 거기는 갤론이에요, 갤론. 갤론당 99센트야. 근데 그때 당시 1불당 1,000원 정도 했을 때예요. 1갤론이면 4리터 정도 돼. 그러니까 5불이면요. 5, 4, 20. 20리터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야. 지금 20리터 기름 넣으려면 얼마나 들어요? 예? 6, 4, 24. 한 6만 원, 7만 원? 아닌가요? 아, 20리터. 3, 4만 원? 3, 4만 원을 내야 들어오는 거야. 세미나 갈 때마다. 근데 애터미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야지. 그래도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여러분 돈 안 냈어요? 바구니 없어요, 바구니? 바구니 좀 돌려야지. 온라인 어떻게 받지? 예? 근데 애터미는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니까 그때는 강조한 만큼 믿음이 간 게 아니고 강조하는 만큼 아, 이것들 봐라. 도대체 뭔데? 도대체 얼마나 크게 나중에 헤쳐먹으려고? 그런데 진짜더라고요. 진짜. 심지어는 경품도 주고, 심지어는 밥도 먹여주고, 그죠? 아니, 미친 회사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제가 막 의심병이 막 켜진 거예요. 세미나 듣고. 근데 가슴속에서는 뭐라고 했냐. 야, 심재광. 네가 지금 살아오면서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진짜 끝까지 맞았던 게 몇 번이나 있고 네가 틀렸다고 하는 것 중에서 끝까지 틀린 게 몇 번이나 있어. 맞았던 건 나중에 보니까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다 맞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돈 사이로 막 가. 돈벼락 맞아본 역사가 없어. 저리 가면 돈벼락 못 맞아. 이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저쪽이 기였어. 막 이런 거.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 그걸 샀었어야 돼. 썼었는데 말이야. 어? 그때 아 이거 아니야 하고 안 샀는데 아휴, 막 그런 거. 저 마음에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물건으로 한는 다단계라 어쩌라 막 하면서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기면 어떡할래? 예? 나중에 기면 어떡할래? 나중에 다른 사람들 막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고 너는 안 해가지고 그때 할 걸 하고 있으면 어떡할래? 그냥 해버려. 막 해버려. 그러면서 이제 하겠다는 마음이 막 이기는 거야. 저녁에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친구분 둘이 있는데 둘 다 내 친구야. 근데 이분한테 먼저 소개하면 이 사람이 서운해할 것 같고 이분한테 먼저 소개하면 이분이 서운해할 것 같고 막 누구한테 먼저 소개하면 될까 막 그 순서 정하느라고 밤새 못 아무도 가입을 안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저 혼자 순서 정한다고 막 누구를 위에 넣을까 누구 야 이 사람은 혼자 밤새 밤새 순서 정하다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가입을 안 해요. 왜 가입을 안 하지? 그때부터 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얘기만 하면 그냥 야 있잖아 하면 그래 빨리 가입해줘 나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야 있잖아 뭔데 설명을 해도 나 막 이게 뭐 들었는데 한 번 들은 거 갖고 이게 나와요? 있잖아 계속 그러다가 뭔데 하다가 그냥 야 또 그런 거 하려면 때려쳐 막 제가 몇 번 저기 전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15년을 하고 있어요. 15년 애터미를. 15년을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생은 애터미 만나기 전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바뀌죠. 저는 애터미가 이제 완전히 전후로 바뀌었죠.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자존감 빵. 그러니까 어디가 나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눈뜻 쳐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 근데 애터미는 지금은 어때요? 막 무대도 쓰고 뭐 전 세계를 지금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재작년에는 1년에 두 바퀴를 돌았어요. 전 세계를.
오랜만에도 벌써 브라질 갔다 왔죠. 페나마 갔다 왔죠. 멕시코 갔다 왔죠. 또 어디 갔다 왔지? 그제 이제 3월 달에 했죠. 호주 갔다 왔죠. 또 호주 갔다가 미국으로 못 가요. 너무 머니까. 나온 김에 이제 돈다고 해서 돈 게, 테이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갔다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괌 가요, 괌.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코리아 투어 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캄보디아 가요, 또. 캄보디아 가는 게 이제 여기 이쪽, 아시아 쪽 일정 끝, 미국으로 가요. 가서 또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또 가고요. 그 다음에, 올 연말에 11월 달에, 영국, 독일, 폴란드, 스페인 네 나라를 또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와, 제가 생각해도, 야, 내가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탈 줄은 몰랐어요. 완전히 비행기 타고 집에 절반 이상 없어요. 제가 회장님 말씀 듣고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와이프한테, 여보, 나 이제 내년에는 집에 안 들어가고 열심히 일할게. 그랬더니 0.1초도 생각 안 하고, 알았어? 아니, 그래도 와이프가, 남편님, 나 집 안 들어오고 열심히 일할게.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집에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알았어? 애가 넷이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너 와봤자 너도 짐이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럴수록 희한하게 더 집에 가고 싶어요. 더 요즘에 우리 너무 재밌어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애터미 일막. 제가 애터미 어떻게 알았던 거고, 오늘 애터미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할 텐데,